네, 오늘장 지수가 제자리 걸음을 나타내다 보니까 종목별로 할 얘기가 정말 많습니다. 키워드 놓고 투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유한타증권의 박진희 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아침 시장 상황 정리부터 해주시죠. 네, 어제도 변동성이 심했습니다만 오늘도 시장 변동성이 심합니다. 주총을 마치고 나면서 변동성이 생기는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한미사이언스하고 한미약품 많이 하락하는 모습이죠. 주총이 끝나면서 경기권 문제 관련한 부분들이 일단락되면서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 CJ 상당히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CJ도 올리브영 IPO보다 합병 가능성이 올라오면서 좀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반도체도 종목별로 편차 상당히 심합니다. 지금 보시면 오늘 퀄리타스 반도체 급등하는 모습이고요. 파크 시스템도 급등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 오늘 워닝 IPS도 급등한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솔브린이라든지 리노공업 등도 추가 상승이 이어지고 있고요. 동진세미캠도 마찬가지 디램 공정과 관련되어 있는 업체들 강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방산 쪽에서는 그동안 쉬었던 현대 로템이 오늘 급등하는 모습이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반도체 안에서도 변동성이 있듯이 다른 섹터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약바이오도 어제까지 좀 조정을 받았던 레고캠바이오 반등하고요. ABL바이오도 반등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어제 다시 반등했었던 알테오제는 부하권에 있습니다만 오늘 셀트리온이 좀 강하게 올라와 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 삼바도 올라서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뭐 전력기기 쪽들은 워낙 강하긴 합니다만 또 여기도 종목별 편차가 있습니다. 재룡전기는 상당히 강하게 오르고 있는데 현대일렉은 소폭 조정받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 또 LS일렉이라든지 LS는 강세 흐름 유지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어제까지 조정받았던 로봇주들 강합니다.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 엔젤 로보틱스 급등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 중소형 로봇주들도 반등에 나서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동차하고 자동차 부품주들, 그다음에 2차 전지주들은 또 테슬라 영향 받으면서 좀 조정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시장의 지수 조정이 아니라 종목 간 섹터 조정이 상당히 빠르고 강하게 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뭐 후발주들, 뭐 제약바이오에서도 보신다라면 일정 부분 올라오는 모습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삼천당제약의 주도력은 계속 이어지는 모습. 최근에 좀 바마리서치도 좀 바닥에서 올라오는 모습이 좀 눈에 띄면서 바닥에 있던 종목들이 최근에 계속 좀 올라오는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일단 종목들 섹터들 안에서 상대적으로 후발주들 흐름을 좀 챙겨보셔야 되겠고 오늘 좀 밸류업 관련주들은 일부 빼고는 조금 쉬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 확인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이 로봇을 가장 처음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오늘장 엔젤 로보틱스가 삼성전자의 뒤를 이어서 두 번째로 많은 거래 대금을 흡수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 시총이 1조가 안 되는데 현재 개장한 지 40분 지난 시점에서 거래 대금이 거의 3천억 정도에 육박한 모습입니다. 신규 상장 네 번째 날을 보내고 있는 엔젤 로보틱스 강하고요. 그 밖에도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전체적인 로봇주들이 상승세 타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이어질 것인가? 어떻게 대응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네, 최근 시장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반도체, 로봇, 인공지능, 바이오 뭐 이런 쪽 계속 돌아가면서 올라오면 나타나고 있죠. 성장주들 중에서 특히 뭐 엔젤 로보틱스 상장하고 나서 변동성은 있습니다만은 웨어러블 로봇에 대한 기대치에 대한 리포트 등이 계속 나오면서 오늘 강하게 올라와주는 모습이고요. 역시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삼성으로의 좀 빠른 인수에 대한 기대감, 그다음에 이제 휴머로이드 관련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다시 또 주가에 영향을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에 연기금이 꾸준히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매수해 줬고요. 두산 로보틱스도 95,000원대 갔다가 조정받은 이후에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두산 로보틱스가 특히 연기금과 외국인 수급이 상당히 좋은 편인데 상대적으로 많이 못 올랐거든요. 오늘은 조금 더 9만원대 탈환할지 여부 봐야 되겠습니다만 가격적으로 좀 9만원대 아래권에서는 계속 관심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외에는 뭐 뉴로메카나 뭐 SBB테크는 아직까지 좀 바닥권에 있는 상태라서 움직임을 좀 단언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로보티즈라든지 로보스타 등도 좀 옆으로 기는 구간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T로보틱스도 지금 바닥권에 있지만 오늘은 조금 상승세가 나타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로봇은 대형주 3개 그쪽으로 좀 집중되어 있다. 이 부분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RS 오토 같은 경우는 지난번 급등 이후에 지금 조정이 이어지고 있는 상태인데요. 오늘 저점 안 깬다라면은 뭐 조금 한번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로봇도 대형주 쪽의 흐름이 좀 강화되고 있는 상태라서 상대적으로 변동성 좀 고려해 볼 필요는 있겠지만 주가에 대한 기술적인 반등과 함께 두산 로보틱스의 관심 이런 부분도 필요해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키워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볼 부분은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해주고 있는 종목군이죠. 전력 설비 관련된 종목군들 오늘장에서도 강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재룡전기, 효성중공업 52주 신고가 리스트 이름 올리고 있고요. 1분기 마무리 국면에서 점검을 해보니까 대체로 연초 대비 2배의 주가더라고요. 100% 이상 오른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은 전력 설비 쪽입니다. 그런데 신고가를 쓰고 있어서 이런 종목 들고 계신 분들은 언제 매도 타이밍을 잡아야 될까? 이 부분도 좀 궁금하실 것 같고요.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는 계속 돌아가면서 이슈 있는 종목 위주로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각각의 대응 전략 알려주세요. 네, 최근에 두 섹터도 다 주도주 섹터입니다. 최근에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미국에서 이제 중국산 태양광과 관련되어 있는 저가 공세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좀 교란 요인이다. 이런 얘기들도 계속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사실 지금 원전이라든지 이런 전기 부족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전력기기나 전력선, 이제 초고화 케이블 이런 쪽들이 최근에 많이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친환경 에너지, 특히 풍력이나 태양광 이런 쪽들이 많이 배제되어 있었고요. 가격적인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하락해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원전도 원전이지만 이제 또 다시 또 태양광이나 풍력에 대한 기대치를 한번 주가에 실어볼 만큼 너무 주가가 많이 빠졌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미국에 계속 중국 때리기가 이어진다라면은 미국향 쪽에서 일전 쪽에 있는 쪽들 한번 관심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CS 윈드나 하나솔루션 이런 쪽들의 주가 메리트도 한번 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전력기기 쪽들이라면은 실질적으로 지금 재룡전기가 지금 원톱으로 가고 있는 상태인데 역시 주가가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따라가기는 조금 어려운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보시면 전력기기는 조정받고 또 가고 조정받고 또 가고 이런 상태인데요. 지금 이격도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재룡전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주가로 따졌을 때는 오늘 고점을 재돌파하느냐 여부하고 어제 종가를 잘 유지할 수 있느냐 여부 이 부분을 좀 챙겨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고요.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지금 한 이틀간 조정이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5일선 지금 부근인데요. 한 10일선, 20일선까지의 조정 여부는 조금 더 챙겨봐야 되겠다. 그래서 전력기기가 좋은 거는 알지만 지금 수준에서 조금 따라가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오히려 친환경 전력 쪽과 관련되어 있는 쪽들의 가격 메리트 이런 쪽들을 좀 한번 수납을 좀 보시면 좋겠고 제약바이오도 최근에 조금 조정을 받았던 상태입니다만은 다시 조금 반등 시도가 나오고 있죠.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 반등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 삼바도 반등 나오고 있는 모습 속에서 좀 쉬었던 바이오 쪽들의 흐름이 나옵니다. 어제 레고캠 바이오 호재 속에서 가격이 올랐다가 조정받았는데요. 지금 다시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레고캠 바이오의 상승 추세는 계속 오늘 저점 기준으로 유지하면은 보유하시는 전략 좋겠고 ABL 바이오 같은 경우도 다시 또 이제 올라오고 있죠. 대표가 강하게 의지를 좀 드러내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ABL 바이오도 추세 복귀 여부 조금 보시면 좋겠는데 주가도 오늘 좀 강하게 화답이 나오고 있는 상태고 삼천당제약 같은 경우도 지금 다시 또 이제 14만 원 트라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 주도력이 있는 종목들은 조정 받았을 때 계속 좀 기회로 활용하시는 전략이 좀 필요하겠다. 4월에 무슨 학회가 있어서 학회만 되면 이제 다시 또 매도하고 빠지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긴 합니다만은 지금 시장의 구조상 뭐라 그럴까요? 보유하신 분은 좀 급등한 종목들은 보유하실 필요가 있겠지만 신규 매수를 노리신 분들이라면은 조정받을 때 좀 틈새를 노리는 전략 이런 부분들이 주요 종목들한테는 필요하겠고 사실 이 지금 제약바이오 섹터주들 거의 지금 신용 못 쓰게끔 다 이제 증권사들 막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 100%로만 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수급적으로 부담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일단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추세상에는 주요 종목들에 대해서는 관심도 계속 필요하겠고 의료기기도 큐리오스 같은 경우도 지금 잘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 종목도 그때 4만 원 밑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흐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들도 다시 한번 좀 돌아보시면서 제약바이오 섹터 내 후발주들 좀 한번 챙겨보시는 전략도 좋겠습니다. 네, 다음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좀 조정받는 종목 보겠습니다. 2차 전지 눈에 띄게 오늘장 약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동차의 숨고르기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쪽에서는 특히나 전고체 배터리 한농화성과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 많이 밀립니다.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은 다시금 또 40만 원을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테슬라 간밤에도 별로 좋지가 못했고요. 2차 전지 고개를 좀 드나 싶었는데 다시금 또 터널 속으로 들어가는 것인지 전체적인 분석을 좀 해주시죠. 네, 좀 많이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이제 저가에서 이제 전고체 이슈라든지 리튬 이슈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동박 이슈들이 좀 가미가 되면서 소재주들이 많이 올라왔었는데요. 뭐 자율적인 조정에 들어가는 모습이지만 말씀드렸던 대로 음극재라든지 그냥 일부 소재 같은 경우는 하락폭이 크지 않습니다. 중소형주 단에서는. 다만 상대적으로 지금 테슬라 이슈가 가미가 되면서 대형주들이 지금 조정받고 있죠. 셀업체들도 그렇고요. 뭐 양극재도 뭐 사실 그렇게 큰 조정은 지금 없습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전고체들이 좀 조정이 깊은 거고 에코프로하고 뭐 지금 SDI 이런 정도 최근에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조정이 깊은 거지 중소형 단에서는 조정이 지금 깊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좀 추세상으로 종목들을 좀 따로 체크해 보시면 좋겠는데 테슬라도 그렇고 애플도 그렇고 지금 중국에서 완전 고전 중입니다. 지금 샤오미에서 전기차 나오고 나서 지금 중국에서 난리가 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테슬라가 어제 많이 빠지기는 했는데 또 최근에 애플보다는 또 중국에서 있는 뭐 중국 기존의 로컬 업체들 휴대폰들이 워낙 잘 나가다 보니까 국내 그 로컬 업체들과 거래하는 뭐 세경 하이텍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많이 강했었거든요. 그렇다시피 지금 중국도 미국이 때리는 만큼 계속 중국 내에서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서 자국 제품들 계속 애용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 그쪽이 계속 지금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조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향후에 이 테슬라하고 애플의 실적에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가 어떤 영향을 더 추가로 미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이 또 미국에서 테슬라라든지 뭐 2차 전지 이런 부분들이 좀 조정에 영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렸던 대로 일단 중소형 단에서 가격적인 메리트를 동반한 소재주들은 뭐 그동안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의 상승과 함께 방향이 같다라는 점. 그래서 관련되어 있는 원자재들의 가격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좀 챙겨보시고요. 이수 스페셜 같은 경우는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은 거의 한 30만 원 초반 정도? 네, 이 정도까지는 한번 챙겨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뭐 전반적으로 지금 레이크 머티리얼즈는 크게 지금 조정 없는 상태 속에서 일단 20에서 미리 이탈한 상태인데요. 지난번 상승할 때 갭이 있기 때문에 역시 레이크 머티리얼즈도 24,000원대 지지력 한번 챙겨보시면서 중소형 2차 전지 소재주들의 방향성을 좀 보시면 좋겠는데요. 전반적으로 좀 대형주들은 지수 때문에 좀 변동성이 있지만 중소형주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추세 대응 계속 하시는 전략이 좀 유효할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쪽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 4분기에 비아디가 이 테슬라의 판매량 훌쩍 좀 뛰어넘고 최근 들어서 국내에도 비아디의 전기차가 곧 상륙을 한다라는 내용도 나오고 있고 또 뉴스 보니까 샤오미에서 애플이 못 만들었던 그런 자율주행 기능이 가능한 전기차 판매를 했는데 순식간에 완판이 됐다라는 등 이 중국의 전기차 시장에 대한 굴기가 상당히 좀 눈에 띄고 또 공격적으로 나타나는 상황인데요. 좀 전에 중국으로 납품하는 업체들 보자 세경 하이테크 얘기를 해주셨고 오늘도 우리 산업 같은 경우는 급등세를 보여주던데 그럼 이제 2차 전지 볼 때 중국향 종목군들을 그룹핑을 해서 이쪽은 기존의 2차 전지와 조금은 다른 움직임을 나타낼 거다. 이런 식의 해석도 가능할까요? 일단 중국 쪽 전기차에 부품이 들어가는 업체들을 뭐 선별적으로 보실 수는 있겠는데 뭐 배터리 소재 관련해서도 중국향이 셌던 종목들이 최근에 또 사실은 강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향 위주로 보조금 중심으로 갔었다라면 전 세계 글로벌에서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보조금을 줄이는 추세고 국내도 좀 보조금을 줄이는 추세거든요. 근데 이제 중국이 너무 이제 배터리를 과잉 생산해서 이 부분 때문에 이제 미국에서 계속 뭐라고 하는 부분인데 중국 자체 내에서 계속 이렇게 신차가 나오면서 기능이 차익생에서 나오는 중국 로봇이나 자율주행이나 전기차의 기능이 워낙 좋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도 무시할 상황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서히 이제 중국 내수 쪽에서 좀 살아나는 부분들에 대한 관심, 아까 말씀 주셨던 대로 이 부분은 분명히 조금 필요하다. 그래서 뭐 중국 쪽으로 뭔가 수출을 못하게 계속 미국 쪽에서 제재를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최근에 반도체 장비도 뭐 수출하지 말아라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는 것처럼 이런 제재가 이쪽에서도 이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미국향 위주로만 달리던 시장의 흐름이 원자재 가격 상승과 함께 중국향 이쪽에서 뭔가 좀 답을 돌파구를 찾아내는 기업들의 반등이 좀 나오고 있다라는 점은 최근에 휴대폰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전기차 부품, 자율주행차 부품, 그다음에 뭐 이런 쪽에서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 쪽들의 가격적인 메리트는 분명히 중국 내에서의 산업의 회복세, 소비의 뭐 증가세 이런 부분들과 좀 궤를 같이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미국 일변도로 올랐던 부분에서 시장이 반사적으로 그 반대편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 조용히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을 계속 염두에 두시면서 관련 종목들을 찾아내는 노력은 좀 필요해 보인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유한태증권 박진희 부장이었습니다.